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금융그룹의 전문위원 오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금융사기 예방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금융사기 예방은 듣다 보시면 아니 그렇게 멍청하게 사기를 당하나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든 항상 정신 차리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약 30분 정도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사기의 유형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전화를 통한 이러한 사기 유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2번째 스미싱, 3번째 메신저 피싱, 4번째 파밍.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아마 어르신들이 잘 아실 텐데 전화를 걸어와서 사기를 치는 그런 어떤 유형의 금융사기고요. 스미싱은 핸드폰 메시지를 통한 그런 사기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핸드폰의 메신저 부분을 사기를 쳐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밍은 컴퓨터를 조작해서 또 금융사기를 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하나씩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소리라는 영어 뜻의 보이스와 낚시라는 피싱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와서 사기를 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이 사기범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경찰, 검찰을 사칭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와서 어르신의 지금 금융계좌, 또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 계좌에서 지금 자금이 이탈되고 있으니 빨리 현금을 다 찾아놓고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송금을 해 놓으시라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들을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깜빡 속아 넘어가고요. 우리가 보통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검찰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화가 오면 뭔가 좀 마음도 좀 약해지고 국가기관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약간 놀라면서도 어떤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깜빡들 속아 넘어가신다고 하시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감원이나 경찰, 검찰에서는 절대로 우리들의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의 자금 관련된 그런 어떤 연락은 절대 오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사기범들은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사기를 많이 그런 사례가 많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거 하시는 노인분들은 전화해서 지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돈을 찾아놔라. 제가 직접 방문해서 도와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직접 찾아와서 본인이 금감원 직원이라는 등 검찰, 경찰 직원이라는 등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나이 드신 지긋한 분들한테 이렇게 자금을 나한테 빨리 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겠다 해서 이 케이스도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방문한 범인한테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는 이런 사기를 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해서 속이는 보이스피싱 이런 케이스입니다. 작년 4월 달에 강원도 삼척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는 꼭 나이 드신 분한테만 접근을 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삼척에 사는 30세의 청년이 사기를 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를 해서 당신의 은행 계좌가 지금 자금 세탁이 돼서 거기에 연루가 돼서 빨리 은행 계좌를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찾아가면 거기다가 안전하게 전달하라 이런 전화를 먼저 하고요. 곧 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지검의 관인이 찍힌 압수수색 영장 위조된 것이죠.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럴듯하게 상황을 연출을 해서 이 청년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사기범의 지시대로 은행계좌에서 9,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해서 그 사본만 믿고 그 청년은 40대 직원이라고 사칭한 여인에게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전달을 했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 청년은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신용카드로 버스를 탄 정황을 포착한 뒤에 추적한 후에 다른 곳에서 추가 범행을 하고 전처를 내리는 것을 검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구 등 전국을 다니면서 6명의 피해자로부터 무려 2억 6천만 원을 사기, 편취한 게 확인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ARS를 이용하는 개인정보 요구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출이 가능하다, 저리로 대출을 해드리겠다 이런 전화가 오면 괜히 마음이 좀 약해지고 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활용을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ARS 멘트에 따라서 주민번호 입력을 유도한다던가 신용카드의 번호를 요구한다던가 이런 식의 사기를 치고 그러고 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어떤 대출을 발생을 시키고 대포 통장을 개설을 해서 사기를 치는 유형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워낙 이런 사기가 빈발이 돼서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를 해서 세상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ARS를 통한 기법도 많이 진화되고 있다. 항상 전화나 ARS 오는 곳들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인가 저축은행을 사칭한 대출 사기 부분입니다. 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 부분에서 연 7%를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거짓 문자를 먼저 보내놓고 그 대출을 진행하는데 대출 서류라든지 수수료가 약 1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송금을 해달라 요구하고 그 금액을 송금 받은 뒤에는 연락이 끊기고 어떤 사기를 치고 도주하는 이런 케이스. 물론 사기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런 건들을 아주 다액으로 다건으로 발생을 시키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2007년 케이스고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고 석방금을 송금하라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거짓으로 아이를 납치하고 협박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해서 석방금을 보내라고 사기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들을 납치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아이나 목소리를 약간 변조를 해서 들려준 뒤에 신고하면 아이가 다친다 그러니 500만 원이든 거액을 송금을 하라라고 협박을 해서 사기를 치는 케이스겠죠. 이런 전화를 받게 되시면 이게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은 워낙 이런 경우에 닥치시다 보면 당황하시게 되고 좀 혼비백산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기를 많이 당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 전화를 끊은 뒤에 학교에 확인을 해서 우리 애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을 먼저 하시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서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몇 가지 보이스피싱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을 그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받게 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셔서 정확히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하는 게 이상하면 그냥 빨리 끊어버리시는 게 가장 상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이겠지만 계좌번호라든지 비밀번호
주민번호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오픈한다거나 유출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통장은 뭐 더더군다나 어떠한 경우에도 빌려주신다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신다거나 절대 피하셔야 될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포통장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 대포통장은 뭐 포탄을 쏘는 그런 대포도 아니고요. 뭐 우리 대포 한잔 하자 하는 그런 소주 한 잔의 그런 대포가 아니고 어떤 거짓, 편법으로, 불법으로 만든 통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포 통장은 예금주와 그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틀린 그런 불법적인 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포 통장도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와서 잔고가 없는 통장을 하나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큰 돈을 수수료로 보내드리겠다라던가 저금리의 대출을 챙겨드릴 테니 통장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네받은 어르신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기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에 연루되시다 보면 본인이 피해자이면서도요, 잘못하면 공범으로 같이 처리가 되셔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는 아주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이 대포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포통장은 더더욱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미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싱은 영어 SMS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범이 먼저 어르신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 메시지 안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악성 코드가 깔려서 그 사기범이 그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고 앱카드 발급을 통해서 어르신들 명의로 인터넷 쇼핑을 한다던가 소액 결제를 한다던가 이래서 어르신들의 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하는 이런 문자 사기가 스미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핸드폰 메시지 사기, 스미싱의 사례는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문자가 와서 검찰청 피진정인 출석 명령서라는 문자가 와서요. 검찰에 고발이 됐으니 언제 출석을 하라는 이런 황당한 문자가 옵니다. 또 등기가 가야 되는데 계속 부재 중이어서 연락을 바란다는 문자가 오거나 또 어떤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가 돼서 안내를 드린다는 문자가 또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미납돼서 단수 예정이니 조회 후 납부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시면 일단 또 놀라시고 당황하시게 돼서 이 문자에 붙어서 오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하시게 되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데 이제 이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악성으로 바이러스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적인 어떤 예방 그런 차원에서 미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기를 당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싱도 피하는 요령은 뭔가 이상한 문자가 올 때 그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을 하시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 궁금하시면 직접 해당 기관에다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에 그 문자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소액 결제하는 부분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신청해 놓으셔서 혹시라도 내가 스미싱을 당하셨더라도 소액 결제 당하시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신저 피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서 로그인한 뒤에 등록된 지인한테 메신저를 보내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 지인들의 연락처가 많이 거기 들어가 있을 텐데요. 어르신의 그 핸드폰 아이디를 도용 내지 해킹을 해서 사기범이 자기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르신의 핸드폰에 연락처가 그 핸드폰에 다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르신의 지인한테 메신저를 보내서 어르신이 직접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이모님 저 그 돈이 좀 급한데 1,0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내일 바로 다시 소금해 드릴게요 라거나 누님 큰 일이 좀 갑자기 생겨서 돈 얼마만 보내주세요. 이따 오후에 다시 드릴게요. 이러한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보는 어르신은 분명히 아는 지인한테 온 문자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기를 치는 경우를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밍은 어르신들의 PC라든지 핸드폰에 그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나 핸드폰을 조작해서 그 뒤에는 오염이 되고 나면 어르신의 그 핸드폰이나 PC에 들어가서 정상 사이트를 접속을 하더라도 그게 가짜 사이트로 유도가 돼서 결국은 어르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서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이 된다거나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 PC의 팝업창으로 연결이 돼서 사기를 친다거나 가짜 쇼핑몰 결제창으로 넘어가거나 가짜 대법원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어르신이나 고객들한테 피해가 온다라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 경찰로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을 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 사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서 빨리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받으셔서 피해금 환급 신청을 받으신다면 이러한 사고를 당하셨어도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금융사기의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금융사기를 당했다. 그랬을 때 대응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하셨어도 바로 신속히 대응만 하시면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과 거래은행에다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기를 당하셨으면 주위 지인들한테 빨리 알리셔서 2차 피해를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명의로 문자가 간다거나 해서 금전을 급하게 요청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라 라고 알려주셔야지 그 주변 분들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끼리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30분 내로 서로 지급정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은 내가 잘못 송금했거나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송금이 됐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빨리 은행에다 연락을 하시면 30분 안에는 그게 지급정지가 돼서 피해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혹시라도 금융사기를 당하셨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과 거래은행에 빨리 신고를 하셔서 사기를 예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검은 유혹들이라는 제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는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사기를 치는 유형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어보신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고수익 다단계 사기 피해, 또 사이버 은행을 빙자한 사기, 기획부동산 투자 유혹에 대한 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수익 다단계 사기 피해는 쇼핑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혹을 해서 매일 고객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행복하시겠어요 하면서 매일 2%씩 금액이 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고객을 속이게끔 계속 들어오게 한 다음에 안심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뒤에는 연락을 두절한 채로 도주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은행 빙자 부분은 나라에서 이런 사이버은행 육성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이런 업체라고 하면서 이 광고를 하는데 가입비를 계좌당 37만 원만 보내주신다면 매일 2,000원씩 꾸준히 적립을 해드린다 라고 또 사기를 쳐서 이 부분도 일정한 기간 동안 매일 2,000원씩 적립을 해서
어르신들을 안심시켜 드린 다음에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죠. 세 번째는 기획부동산 투자율,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기범들이 헐값에 가치 없는 땅들을 구입한 뒤에 어르신들한테 연락해서 근처에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든가 어떤 투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혹을 하면서 시세의 10배 가까운 금액으로 되팔아서 거의 80억을 챙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기 사례들도 어르신들이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절대로 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쭉 금융사기의 어떤 사례와 그런 유형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융사기들을 우리가 막으려면 예방하는 어떤 원칙은 뭐가 있겠느냐,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사이트에 클릭을 하신다거나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 박스라든지 우편물에 있는 개인정보, 주소라든지 전화번호가 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항상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하신 뒤에 파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이메일이나 문자, SNS 이런 것들은 결코 링크하시거나 함부로 열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호기심으로 회원가입을 하신다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신다, 이런 것들도 절대로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셔서 어떤 사기 예방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셔서 여러 가지 유형의 이러한 금융 사기를 예방을 스스로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금융사기 예방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사기는 깜빡 잘못 생각하시면 어린 사람이건 나이 지긋하신 분이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핸드폰이라든지 PC 관련 금융거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서 금융사기를 당하시지 않도록 항상 예방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